안녕하십니까. 일반 기계기사 필기시험 2019년 4회차 다섯 번째 시간 기계 제작 및 기계 동력하기 되겠습니다. 81번 문제입니다. 지면으로부터 경사각이 30도인 경사면에 정지된 블록이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10m/s의 속력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몇 초인가? 우선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러한 물체가 경사도가 맺혀 있고요. 여기가 30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수직 무게가 작용하겠죠. 수직 무게를 우리가 mg라고 하죠. mg. 그러면은 여기에 경사진 부분과 경사진 부분에서의 각각의 가속도 개념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경사진 부분에서의 속력이 걸린 시간은 몇 초인가요? 경사진 부분 기준으로 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여기 바로 30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빗변분의 높이가 돼가지고 여기 사인이 되죠. 그래서 여기 사인각이 되는데 이 사인은 바로 G 사인 세타, G 사인 세타. G 사인 세타. mg에서 요 g를 따가지고 G 사인 세타. 그럼 요쪽은 뭐가 될까요? 이쪽은 요 자체가 요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게 사인이면 요거는 코사인이 되죠. 억각으로서. 그러면 요게 코사인이 되니까 요게 바로 코사인이니까 G 코사인 세타니까요. 그럼 요 놈은 요거의 수직이니까 직각이죠. 그럼 뮤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개의 힘이 서로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G 사인 세타,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뮤g 사인 세타가 돼요. 그래서 가속도 A를 여기서 구해가지고 걸린 시간을 결정할 수가 있다. 결국은 V 이꼴은 AT라는 식이 있죠. V는 AT에다 집어넣으면 그거 풀어야 된다. V는 AT에 집어넣고 푸는데 A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A는 G 사인 세타를 이걸 플러스로 보고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화살표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뮤G 코사인 세타. 이 세타 값은 30도니까요. 여기서 그래 놓고 이제 G로 묶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G로 묶어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G는 9.8이죠. 여기서는 G는 9.8이고 그 다음에 사인 30도 곱하기 사인 30도 마이너스 마찰 계수가 동마찰 계수가 0.3이라고 했으니까요. 0.3 코사인 30도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A 값을 구해보니까 이 값이 2.35가 나옵니다. 2.35가 나와요. 계산기 튕겨보면 되겠죠. 그래서 메타 퍼 세카 제곱이 되겠죠. 가속도니까요. V는 AT에다 대입해 넣습니다. V는 AT에 대입해 넣으면은 2.35에다가 속도를 묻는 문제죠. 여기서 약 몇 초인가,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인가요? 속도는 나와 있죠. 10m/s. 그래서 요 공식을 다시 한 번 더 시간 t에 대해서 풀어주면은 a분의 v가 돼가지고 a 값이 2.35가 되고요. 속도 v는 10m/s니까요. 10이니까 걸린 시간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결정하니까 4.25초가 나오네요. 4.25초가 나와요. 세카. 답은 4.25초니까 여기 답이네요. 자, 한 번 더 보면은 경사진 30도 경사진 부분에 어떤 물체가 작용하면 이쪽에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mg면 요 g가 이렇게 작용하니까요. m은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럼 이쪽은 무슨 g? g 사인 세타. 위로 작용해서 뮤 g 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a 값은 g 사인 세타와 뮤 g 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각각의 값들을 집어넣어서 A를 풀어내고 등속으로 움직일 때 기준이니까요. V는 AT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V는 AT에 집어넣으면 시간 T를 구할 수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은 82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단전자 운동에서 길이 L이라고 했어요. 이 길이가 L이라고 했어요. L이 4배로 늘어나면 진동 주기는 몇 배로 변하는가? 길이 L이 4배로 늘어나면 진동 주기는 몇 배로, 진동 주기를 묻는, 주기 T는 F분의 1이죠. 주기 T는 F분. 그래서 F분의 1이면은 F는 2파이분의 오메가니까요. 이거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죠. 오메가분의.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오메가 이코르는 루트 n분의 k니까요. 오메가분의 1은 역수를 취하면은 루트 k분의 m이 되죠. k분의 m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2파이 루트 k분의 m이라고 쓰고요. k와 m에 관한 관계를 여기서 보니까 우리 알 수 있는 값들이 길이 L이 4배로 늘어나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이죠. 후크의 법칙을 도입을 하죠. 후크의 법칙 여기서 후크의 법칙에서 F 이꼬르는 K 델이라는 식이 있고요. 또는 뭐 W 이꼬르는 K 델, F는 K 델. 후크의 법칙. 또 F는 K 델이라는 식과 또 하나의 식은 F 이꼬르 MA라는 식이 있죠. 같은 두 개의 식을 결합하면은 결국은 K분의 그럼 뭐요? K 델 이꼬르는 요거 같다고 놓으면 K 델 이꼬르는 MA가 되죠. K 델 이꼬르는 MA가 돼. MG라고 합시다. MG. K 델 이꼬르는 MG 똑같은 말이에요. F 이꼬르는 그러면 K 델 이꼬르는 MG가 되니까 다시 말해서 K분의 M, M분의 K 같은 경우 K분의 M 같으면은 요걸 K하고 M을 K를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K분의 M 이꼬르는 K분의 M 이꼬르는 G분의 델 이렇게 되는 거예요. G분의 델.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을 이 파이의 루트에 K분의 M을 G분의 델로 합시다. G분의 늘어난 길이 델 대신에 L이라고 써도 좋다는 거예요. 그럼 L, 늘어난 길이 기준이니까, 늘어난. L이라고 써도 좋고요. 아니면 델이라고 써도 좋아요. 그런데 4배만큼 늘어났다고 했으니까요. 델 기준으로 봅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L이 4배로 늘어났다. L이 바로 델과 마찬가지. 이게 4배로 늘어났다고 하면은 4델이 되죠. 4델. L이 4배로 늘어났다면 진동 주기는 몇 배가 되는 거야? 그 기준분의 L이 4배다. L이 4배다. 그럼 기준은 지금 이게 T1이라고 하고요. 그럼 T1은 2파이 루트 G분의 델, L, 델 이꼴 L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2파이 루트 L이 4배로 늘어났다면은 G분의 4L이 됐다면은 결국은 T1분의 T2는 어떻게 되겠느냐? 진동 주기는 몇 배로 나누는 거야? 뭐 약분하고 나면은 남는 건 뭐 남아요? 루트 L분의 4L이죠. 그럼 4배가 되는 거예요. 루트 안에서만 보면은 루트 2배가 되는 거죠. L분의 4L이니까 2배가 된다는 거죠. 루트 4가 되니까 2배가 된다. 따라서 답은 82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 원래 기준에서 몇 배로 늘었느냐? T1분의 T2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후크의 법칙
기준하고 같이 넣어서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다. 자, 이 문제를 푸는데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된다? 주기라는 문제 t는 f분의 1이다. 2파이분의 오메가인데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된다라는. 따라서 2파이에다가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니까요. 오메가분의 1은 오메가 2분을 역수를 취하면 된다. k분의 m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f 이퀄은 k 델이라는 후코의 법칙하고 요 델 대신에 l을 쓴 거예요. 따라서 kl이라고 써도 좋고요. 그 다음에 f 이퀄은 mg라는 두 개의 후코의 법칙과 일반 무게에 대한 식을 같다고 놓으면 그러면 KL 이꼬르 mg가 돼가지고 여기서 K분의 M이 K분의 M은 G분의 L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식을 유도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장력이 100N이 걸려있는 줄을 모터가 지속적으로 5m/s의 속력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면 모터의 일률은 몇 와트인가? 일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파워를 말하는 거죠. 일률, 파워, 일률이라고. 일률은 일률의 단위는 보통은 킬로그램 플러스 메타 퍼 세컨 또는 뉴턴 메타 퍼 세컨. 요거는 공학 단위, 요거는 SI 단위 이렇게 되는 거죠. 단위 시간당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F 일률 파워는 파워 이퀄은 F 곱하기 V가 되죠. 힘 곱하기 속도가 되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여기서 F는 100 곱하기 5m per second니까 5 이렇게 하면은 500 단위는 뉴턴 메타 per second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식이죠. 회전 속도가 2000rpm인 원심 팬이 방진검으로 탄성 지지시켜서 진동 전달률을 0.3으로 하고자 할 때 방진 고무의 정적 수축량은 몇 미리인가? 자, 진동 전달률 TR이라고 합시다. TR은 기본식이 1 R 자성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에 절대값이 붙는 형태죠. 다시 쓰면은 1 R이라는 것은 오메가 n분의 오메가입니다. R이 오메가 그런데 이거이므로 오메가 n분의 오메가의 자성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게 얼마인가 하면은 0.3이라고 했어요. 그럼 0.3은 10분의 3이 되겠죠. 10분의 3. 그럼 오메가 n분의 오메가 자성꼴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 절대값을 1로 넘기면은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이게 빠져나오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n분의 오메가 전체의 자성이 되고요. 그럼 이건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10분의 3 1로 넘어오면 1이 되죠. 1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10분의 3분의 1은 3분의 10이 되죠. 3분의 10이 되고 고로 오메가 n분의 오메가의 자성이 고르는 3분의 10 플러스 1이 돼가지고 3분의 13이 된다는 거죠. 3분의 13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오메가 n을 구해서
오메가 n을 구해가지고 방진곰의 수축량의 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메가 n부터 구하면은 오메가 n을 구하려면은 결국은 오메가 n분의 오메가의 자성이 얼마다? 3분의 1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이제 오메가 n 자성이 오메가 n 자성을 오메가 n을 다시 풀어내야 되겠죠. 그럼 이걸 뭐가 돼요? 오메가 n 자성분의 오메가의 자성이 3분의 13이니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주면은 13 오메가 n 자성 이코르는 3 오메가의 자성이 되니까 오메가 n 자성 이코르는 13분의 3 오메가 자성이 되고 오메가 n은 루터의 13분의 3 오메가 자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오메가를 풀면은 오메가를 풀어내야 되겠죠. 그럼 오메가를 풀어내야 되니까 오메가를 푸는 방법은 자 오메가는 요거 지웁시다. 오메가는 60분의 2파이이죠. 60분의 2파이니까 이렇게 대입하면은 60분의 2파이 곱하기 회전수가 2000rpm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오메가를 풀어내면은 오메가는 209.33 라디안 퍼 세컨 209.33 라디안 퍼 세컨 이렇게 나오네요. 라디안 퍼 세컨. 그래서 그 내용을 오메가 n에다가 대입하면은 오메가 n은 루터의 3분의 13 곱하기 209.33의 자성이 되죠. 오메가 n의 자성. 따라서 오메가의 자성. 따라서 풀면은 100.56 라디안이에요. 100.56 라드 퍼 세카가 나옵니다. 이제 오메가 n을 구했으니까 여기서 방진고무의 정적 수축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어난 길이 대는 오메가 n 자성분의 G라는 식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통 오메가의 식에 보면은 이런 식이 있죠. 델 이코르는 F 이코르는 K 델이라는 식과 F 이코르는 mg라는 식이 있다 그랬죠. mg라는 식이 있어요. 여기서 오메가 n은 이런 식이 오메가 n 이코르는 루트 n분의 k죠. n분의 k이므로 또 n분의 k는 다시 루터의 g분의 델로 쓸 수 있죠. g분의 델입니다. g분의 델.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g분의 델이니까 양변을 요거를 제곱을 해버리면은 오메가 n의 제곱이 꼬르는 g분의 델이 되니까요. 순수하게 델을 구하려면은 델은 오메가 n의 자성분의 g 이렇게 되죠. 바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이 식입니다. 요 식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이제는 오메가 n 자성을 알고 있으니까 100.56의 자성분의 9.8 이렇게 해서 늘어난 길이 대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일단 진동 전단율에 가는 오메가 n은 자연 진동
대한 각속도죠. 자연 진동 각속도가 됩니다. 자연 진동 각속도.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보면은 전달률이라고 하면은 TR이라고 해요.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TR 전달률. TR은 1-R 자성의 순수 절대값분의 1이라는 거. 따라서 TR 값이 뭐 10분의 3이니까 0.3이니까 10분의 3이라고 계산하고요. 여기서 R에 대한 부분은 R 이꼬르는 오메가 N분의 오메가다. 여기서 오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구해야 되죠. 오메가 N에 대해서 구해야 되죠. 그래서 오메가 N과 델과의 관계를 가지고 풀어준 거예요. 길이가 L인 가늘고 긴 일정한 단면에 봉이 좌측단에서 핀으로 지지되어 있다. 좌측단에 보니까 핀으로 지지돼요. 봉을 다음 그림과 같이 수평으로 정지시킨 후에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당겨서 이를 수평으로 정지시킨 후에 이를 놓아서 중력에 의해 회전시키면은 수평으로 딱 놓아버립니다. 이렇게 돌아가겠죠. 한 단진자 운동하겠죠. 회전시키면 봉의 위치가 수직이 되는 순간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수직이 되는 순간. 수직이 되는 순간에 봉의 각속도는 여기 이렇게 왔을 때 봉의 각속도는 어떻게 해요? 각속도 오메가는 어떻게 해요? 지능 중력 가속도를 나타내고 핀 부분의 마찰은 없다고 가정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메가 N에 대해서 풀면요. 루트 L분의 3G가 됩니다. 풀어보세요. L분의 3G. 오메가는 루트 L분의 3G가 된다. X방향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이 진동계에서 감쇄 고유 진동수 Dampened Natural Frequency는 몇 라디안 퍼 세컨인가? 이 부분이 감쇄죠. 이 부분은 F 이퀄 MA로부터 나온 거고요. 요거는 스프링. 요건 스프링에 의해서 늘어난 길이라든가 스프링에 의한 부분. 요거는 댐핑에, 요거는 감쇄. 요거는 가속도에 의한 이 세 가지 형태를 묶어서 이게 제로이다. 외부의 힘이 강제로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86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진자의 기준이 여기서 감쇄 고유 진동을 구하라고 했죠. 감쇄 고유 진동. 감쇄 고유 진동을 구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진동수는 얼마인가? 감쇄 고유 진동은 약 몇 라디안 퍼 세컨인가? 그러려면은 제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타. 제타를 제타 값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타 이겁니다. 제타. 자, 제타는 제타식이 있어요. 제타에 관한 식은 CC분의 C로 구하죠. 감쇄 고유 진동 제타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메가 N은 오메가 N 이거는 루트 N분의 K죠. 루트 N분의 K. 따라서 여기서 질량 M, 요 부분이 MX2 도트 플러스 CX 도트 플러스 KX는 제로. 요거와 마찬가지예요. 요 내용을 써야 됩니다. 여기서 M이라는 것은 M이 2가 됩니다. M이 2. 따라서 루트 2분의
K는 얼마예요? K가 8이죠. 8 해서 루트 4가 되니까요. 이거는 2가 된다. 오메가는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C분의 C는 2루트 M K분의 2루트 MK가 바로 CC죠. MK분의 C가 되는 거예요. MK분의 C. 자, 여기서 풀면은 제타는 댐핑, 크리티컬 댐핑과 그 다음에 일반 댐핑이에요. 그죠? 그 댐핑 계수가 되는 거예요. 댐핑 계수. 제타는 댐핑 계수가 되고요. 그러면 2루트 MK라고 했으니까 M 값이 2고요. K 값이 8이죠. 그래서 2 곱하기 8이 되고요. C 값은 얼마예요? C가 3이죠. 3. 따라서 제타 댐핑 상수, 댐핑 상수를 풀면은 계수가 아니라 댐핑 상수를 풀면 0.375 나오네요. 0.375. 댐핑 계수가 아니라 상수. 자, 댐핑 상수를 알았으니까 감쇄 고유 진동수 오메가 D라고도 하고요. 오메가 ND는 오메가 N의 루트에 1 마이너스 제타의 자성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오메가 N 값이 지금 얼마냐면 2죠. 오메가 N 2고요. 루트에 1 마이너스 0.375의 자성. 이렇게 해서 감쇄 고유 진동수를 확인할 수 있다. 답은 풀면은 1.85가 나옵니다. 1.85 레드 퍼스카. 따라서 1.85 답 2번이죠. 감쇄 고유 진동수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이 댐핑에서 각각의 부분 mx2 도트, cx 도트, k, x. 이건 스프링 상수 쪽이고요. 이거는 뭐다? 댐핑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F 이퀄 MA라는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유단에 이게 묶여 있으면 이런 거죠. 한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으면은 한쪽은 댐핑이 작용하고요. 한쪽은 스프링이 작용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 여기는 물체 W가 작용. 그래서 댐핑의 경우의 힘하고 이쪽의 경우의 힘은 이 물체가 일로 작용하는 F 이퀄로 MA가 작용하는 힘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어떤 식이 만들어져요? MX2 도트 이쪽이 F 이퀄 MA는 요놈은 MA 대신에 X2 도트 쓰면 되겠죠? 이 댐핑에 의한 것은 CX 도트가 되고 요 스프링에 의한 힘은 KX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이걸 위로 잡은 거를 플러스라고 하고 이놈을 마이너스로 하면은 CX 도트 플러스 KX 이퀄은 마이너스 MX2 도트. 따라서 이쪽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MX2 도트 플러스 CX 도트 플러스 KX는 0. 이와 같은 식의 여기에 이제 상수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졌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리량에 대한 차원 표시가 틀리는 것은 MLT 차원으로 해석을 한 거죠. 힘 차원은 MLT에 마이너스 있으면 맞죠? 1뉴턴은 1kg 메타 퍼 세카에 적어놓은 1kg, 킬로그램 뭐야? M
메타는 길이 L, 이거는 시간 t의 마이너스 2성 맞죠? 각가속도라고 했는데요. 각가속도 알파라고 그러죠. 알파는 R 오메가라고 하는데요. t의 마이너스 2성이다. 가속도나 각가속도 다 t의 마이너스 2성이죠. R 오메가. 에너지식을 보면 에너지는 뉴턴, 메타 이렇게 되니까 뉴턴은 뭐예요? mLt의 마이너스 2성에다가 요 곱하기 길이 L 하면은 m의 L 자성 t의 마이너스 2성. t의 마이너스 2성인데 t의 마이너스 1성이라고 했죠. 틀렸네요. 선형운동량이라는 P고를 MV죠. MV. 질량. M은 질량. V. 그래서 V는 메타퍼세카죠. 질량 M 곱하기 메타퍼세카니까요. 질량 M과 M 두 개의 질량이 다 나와 있죠. 속도, 요거는 질량이고요. 요거는 길이죠, 길이. 메타퍼세카. 요건 길입니다. 요거는 질량. 그러니까 요거는 질량이고, 요 메타는 길이죠. L. 그리고 요거는 질량. ml 퍼세카니까요. ml t-1 맞죠? ml t-1. 그럼 요놈이 틀렸네요. 에너지식이 틀렸네요. 각 속도나 속도는 세카의 세카 제곱분의 1이 되죠. 라디안 퍼 세카 제곱. 각각 속도.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틀렸죠. 87번. 예, 3번이 틀렸어요. R은 T분의 오메가가 돼요. R은 DT분의 D 오메가. 그죠? 각 속도. 라디안은 라드 퍼 세카고요. 각 속도는 라드 퍼 세카 곱하기 세카니까요. 세카분의 1이니까 라드 퍼 세카 자성이 되죠. 라드 세카 자성이 바로 T-2성이죠. T- T분의 오메가. A에서 던진 공이 L1만큼, 여기 L1만큼 와서 날아간 후에 다시 반동에 의해서 튀어 올라가지고 B에서 튀어 올라서 날아간다. B에서 반발 계수 E는 어떻게 되는가? 반발 계수 E는 L1으로부터 L2까지 이동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L1이 L2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L2 값은 얼마냐? L2는 이 L1이 되죠. 3번이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45mm인 바퀴가 미끄럼 없이 왼쪽으로 구르고 있다. 여기 미끄럼이 없다 그랬어요. 마찰력이 없다는 거죠. 바퀴 중심의 속력은 0.9m/s. 여기서는 속도 V는 제로인 부분이에요. 바퀴 중심에서의 속력이 0.9m/s. 속력이 구르면서 나오는 속력. 일로 굴러간다고 했네요. 일로 가는 V는 0.95m/s. 일정하다고 할 때 바퀴 끝단에 한 점 라지 A. 속도와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자, 속도는 순간 중심에서 VA는 제로고요. 그 다음에 AA는 어떻게 되는가요? AA는
R, 각 속도 기준은 R 오메가 자성이죠. R 오메가 자성. R 오메가 자성은 R에다가 V는 R 오메가이므로 V는 R 오메가이니까요. 오메가는 R분의 V죠. 그래서 오메가 대신에 우리가 R분의 V 전체 자성 이렇게 쓰면은 R에 곱하기 R 자성분의 V 자성 이렇게 되니까요. 약분하면은 R분의 V 자성이 나오나요? R분의 V 자성. 그래서 R분의 V 자성에다가 집어넣으면은 R 값은 반지름이 45mm라고 했어요. 45mm니까 속도의 개념은 메타퍼세카니까요. 1000분의 45는 0.045죠. 속도 V는 V 나와 있네요. 속력이 0.9의 자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다. A는 R 오메가 자성, A는 R V. 오메가는 R분의 V 자성으로 해서 R분의 V 자성이 되죠. R분의 V 자성. 이거 구하면은 답은 18메타퍼세칸. 18메타퍼세칸가 나왔다. VA는 제로이고, AA는 18메타퍼세칸이다. 그림과 같은 단순 조화 운동, 심플 하모닉 모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단 변이 X는 시간 T에 대한 함수이고 A 오메가 파이는 상수이다. A와 오메가와 파이는 상수이고 변이 X는 시간 T에 대한 함수이다. 변이와 속도 사이에는 위상차가 없다. 변이하고 속도에는 위상차가 없다. 한번 구해볼까요? 속도라는 것은 x 도트 t가 되는데요. x 도트 t는 오메가 앞으로 나와서 a 오메가 코사인 위상차 있네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됩니다. 사인과 코사인 위상차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변이와 속도에서는 틀린 것은 1번 틀렸네요. 응? 주기적으로 같은 운동이 반복된다. 그렇죠. 이 사인파를 그리면서 이렇게 가니까 주기 파를 보면 같은 운동이 반복된다. 가속도의 진폭은 변이의 진폭에 비례한다. x2 도트를 구해보면 돼요. 2 도트 t는 마이너스 코만사니까요. a 오메가 자성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 이렇게 되죠. 가속도와 진폭은 가속도의 진폭은 변이의 진폭에 비례한다. 가속도의 진폭은 이건 최대값이고요. 진폭 맞네요. 이거 진폭이네요. 변이의 진폭 오메가 t에 비례합니다. 왜 그러냐면 변이는 x 도트 t가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니까요. 요 사인 오메가 t 같잖아요. 요 크기만 달라졌어요. 앰플리튜드만 다르다고 봐야죠. 가속도의 주기와 변이의 주기는 동일하다. 가속도의 주기하고 변이의 주기가 동일해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이렇게 해서 변이와 속도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같은 운동이 반복된다라고 하고, 변이와 속도 사이에는 위상차가 없다 그랬는데 위상차가 있죠. 사인과 코사인으로 위상차가 있습니다. 9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절상류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틀리는 것은 마찰 계수가 적고 인하점이 높을 것. 인하점이 높아야 되겠죠.
다음에 냉각성이 우수하고 윤활성이 좋아야 된다. 장시간 사용해도 변질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해야 된다. 절삭류의 표면 장력이 크고 칩의 생성부에는 침투되지 않을 것. 칩의 생성부에는 잘 침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절삭류의 표면 장력은 작아야 되겠죠. 표면 장력이 크면은 절삭류가 밀어내는 힘이 크니까요. 따라서 91번에는 4번이 틀렸죠. 92번 렌즈, 스패너 등 작은 공구를 단조한다는 것은 단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형단조와 자유단조가 있습니다. 자유단조. 여기서는 지금 이런 렌즈나 스패너는 형단조여야 됩니다. 가장 적합한 건 형단조예요. 단조. 자유단조는 형단조라는 말은 형틀 내에다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형틀을 갖다가 갖춘 상태에서 거기에다 올려놓고 팡팡 쳐가지고 형틀 속에 소재가 들어가서 형상화시키는 이게 바로 형단조죠. 스패너라든가 또는 렌즈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형단조를 해서 강하고 아주 조직이 미세하고 치밀한 조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지름 400mm의 롤러를 사용해서 폭 300mm, 두께 25의 판재를 열간압에서 두께 20mm가 되었을 때 아파량 공식은 보통 우리가 롤러가 이렇게 있는데요. 회전 롤러 사이에다가 소재가 들어가면은 들어갈 쪽을 H0가 하고요. 나오는 쪽이 H1이라고 하면은 아파량은 들어가는 쪽과 나가는 쪽의 양만큼의 기준이 돼가지고 H0분의 H0 마이너스 H1 이렇게 돼요. 곱하기 100. 그래서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아파가 잘 안 되는 거죠. 아파량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H0가 여기서는 지름이 400mm 롤러 중에서 폭이 이게 H0가 300이고요. 두께가 H0가 폭이 이거 300인데 두께가 25에서 얼마로? 20으로 여기 20이에요. 그러면은 25분의 25 마이너스 2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25분의 답은 5 곱하기 100이 돼가지고 5분의 1이 되니까요. 20%가 나오네요. 답이 20%. 아파율은 20%고요. 아파율은 20%고 아파율과 아파량은 5mm가 되겠죠. 아파량은 H0 마이너스 H1이 이게 아파량이 되죠. 아파량. 5mm의 아파량, 5mm의 아파율 25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선반의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왕백도 위의 성이 맞죠? 그다음 주축대 심압대 양 센터 간 최대 거리. 그다음에 배도 위의 성이 왕복도 위의 성이 이 세 가지입니다. 스핀들의 회전 속도 아니죠. 시험이 잘 나옵니다. 중요하죠. 따라서 94의 1번이 틀렸죠. 방정 가공에서 전극 재료의 구비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계 가공이 쉬워야 되고요. 가공 속도는 빨라야 되고 전극 소모량은 적을 것이죠. 많으면 안 돼요. 소모량이 적을 것. 가공 정밀도가 높아야 된다. 속도보다 기계 가공이 쉬워야 된다. 따라서 답은 전극 소모량이 많을 것이 3번 틀렸죠. 강제의 표면에 규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내식성, 내열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실리코나이징이에요. 강제 표면 규소를 침투시켜서 내식성, 내열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규소, 실리코나이징, 붕소,
크롬을 침투시키는 거예요. 강제 표면에 뭐를 침투시키냐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실리콘 아이징은 규소죠. 답 4번이죠. 주물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물사는 규소죠, 규소. 규소는 SiO2입니다. SiO2. 규소 성분은 SiO2.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버니어 캘리퍼스의 눈금 24.5, 25등분 하는 경우 최소 측정값은 얼마로 하면 되겠는가? 24.5를 1-25등분 기준에서 24.5mm를 25등분 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풀면은 25분의 25-24.5가 돼서 25분의 0.05가 됩니까? 0.05 이렇게 돼요. 1-25분의 0.0. (1-25분의 24.5에서) 1-5분의 이걸 하면은 답은 0.02가 나온다는 거예요. 용접 시 발생하는 불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용접에서 오버랩이라는 것은 용융 풀이 있으면 이 용융 금속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위를 타고 올라오는 거. 용융 금속 이걸 오버랩이라고 해요. 오버랩. 언더컷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언더컷. 오버랩은 올라타는 거고요. 올라타는 거. 이거는 내려오는 거. 언더컷. 용입불량이 있고 용입불량 이런 게 있죠. 세 가지가 있고 컴포지션이라는 말은 없죠. 오버랩, 언더컷, 용입불량, 스패터링 이런 것들이 있다. 유성형 프리네트리 타입 내면 연삭을 사용한 가공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프리네트리 유성의 내면 연삭이라는 것은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가 내연기관 쪽에 실린더 쪽이죠. 내면 연삭은 실린더 연삭이에요. 따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험 잘 나오죠. 4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